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진 커밍스는요, FBI의 발표 내용, 그리고 트럼프가 발언한 내용, 그리고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를 방문했던 것, 이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타임 프레임으로 놓고 이야기하면은 캐시 파텔이 일본, 한국, 중국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 얼마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관심을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된다. 모든 힘과 에너지를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틀 뒤에 FBI에서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이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런 거죠. 이 일정은 진 커믹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정들은 사이버 전면전 개시 직전에 동맹 정렬 과정이었고 한국에는 중국 공산당 사이버 조직을 해체하는 미국 작전에 공동 참여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 사이버 전면전 개시 직전의 공동 정렬 과정. 동맹 정렬 과정. 이건 뭡니까? 일본과 한국이, 미국이 중국과 본격적인 사이버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 편에서 같이 진열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렬 작업을, 줄 세우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캐시 파텔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거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사전 통보한 성격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진 커밍스는 진단을 합니다. 한국에서 조사가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사실 확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려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부정선거 감시단의 활동이다. 부정선거 감시단은 원래 공식적으로 정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고 정부가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은요,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들에 대해서 과연 민주주의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한 결과 보고서를 민간인들이, 정부 관계자가 아니고요, 민간인들이 보고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정부기관들은 신중하게 접수하고 검토하는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각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마두로의 부정선거 이야기, 마두로는 정식 정부를 인정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결정되고 어느 나라에서 선거한 거 미국에서는 인정해주지 못해, 그거는 부정선거였어, 인정 못해, 이런 발표들이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한국에서 6.3 조계 대선이 있었는데 6.3 대선 때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부정선거 감시단이 있었죠. 원래 이 부정선거 감시단을 파견할 수 있는 NGO 단체들이 몇 군데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파견이 되려고 컨택을 해왔었는데 컨택했던 곳이 하필이면 좌편향 되어지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단체였는데 사실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하는 조직들이 거의 대부분 좌편향 단체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카터 센터에다가 했는데 카터 센터에서 몰스탄 대사가 이끄는 부정선거 감시단을 보내지를 않고 그냥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빌 클린턴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한국에 갔던 거는 선거감시 차원에서 갔던 거였습니다. 원래는 명분은. 그런데 빌 클린턴이 갔다가 와가지고 보고서를 낸 거는 아무 문제 없었다로 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빌 클린턴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누구를 만났는지조차도 지금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감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그런데 한국의 6.3 조기 대선이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혼선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6.3 대통령 선거가 한쪽에서는 괜찮다고 그러고, 그리고 몰스탄 대사 쪽에서 올려온 보고서에는 이거는 문제 있는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교통정리가 필요했겠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보고서가 법무부에도 가고 국무부에도 가고 D&I 국장한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D&I 국장이 그 보고서 받았다라고 확인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D&I 국장이 받았으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8개월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8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9월 달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DNI 정보국, 국가정보국 안에 이 딥스테이트들이 여전히 있었다. 트럼프한테 올바른 첩보 정보가 전달되지 않게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정리가 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6.3 조계 대선에 대해서 부정선거 감시단들이 감시한 내용, 한국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은 불법 정권이다라는 그 보고서 내용이 100% 충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아, 중국이 조종해가지고 전 세계의 부정선거들이 벌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고 한국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앞서 적어도 9월까지는 그 부분이 좀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요, 8월, 9월 사이에 지금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 선거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이 그냥 일반 진보 정당 정도, 약간 뭐 중도 좌파 정당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이 대통령하고 문재인이 대통령 할 때에도 뭐 미국에서 전혀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같이 갈 수 있지 않았느냐,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고 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렴풋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야,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었다, 지금 한국 심각하다, 한국이 지금 공산당으로 가고 있고 아예 중국한테 팔아넘긴 것 같다, 지금 분위기가, 이런 이야기로 논조가 바뀌게 된 것이 8월, 9월부터입니다. 이제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진 커밍스가 분석하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원래 첫 출발은 2020년도에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던 거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은 따져보았더니 전 세계에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협동작전이 벌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미국 정부가 충분히 알고 있고, 현재 그 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 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건 이제 현재 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체포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 체포된 자들, 각 나라에서 체포된 자들, 뭐 베트남에서도 체포가 되고, 필리핀에서도 체포가 되고, 뭐 이태리에서도 체포가 되고, 뭐 지금 여러 나라에서 체포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송환이 되고 조사가 진행이 되고 뭐 하는 그런 과정들에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만간에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고스란히 한국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이재명이 이 멱줄을 잡은 게 한미 무역 협상 하나만 가지고 개줄을 걸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을 개줄로 잡아 묶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는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재명의 개인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범죄 기록, 그리고 이재명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지금 비자금 문제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이슈, 중국과의 결탁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다 종합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근데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되죠. 네,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